자, 그렇게 약 1년 4개월이 지난 1661년 8월 15일 20살이 된 이 명성황후는요, 왕비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를 해내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드디어 명성황후가 낳은 겁니다. 적장자인 남편 현종에서 또 한 번 적장자로 이어지는 정말 왕실의 귀한 후사였습니다. 예전에는 또 이게 같은 중전이라도 아이를 낳은 중전과 아이를 낳지 못한 중전의 대우는 상당히 틀렸잖아요. 또 제가 이제 부인의 입장에서 제가 애를 못 낳았는데 저 후궁님 애를 낳으려 그러면 어떻겠어요?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죠. 그럼 힘들죠. 불안하고. 예. 네. 근데 우리가 그 100회 특집 때 생각이 나는 게 그 명성황후의 그 눈치를 보느라고 현종이 후궁을 들이지고 안 했다고. 맞죠? 네, 왕실로서는 아들이 한 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었는데도 현종에게는 끝까지 후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안과 서인의 입지를 생각한 명성왕후가 남편 현종이 다른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단속을 단단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종은요, 무려 15년이라는 재위 기간 중에 후궁을 단 한 명도 두지 않았어요. 이건 진짜 이야, 그 왕을. 담당한 무서운데요? 카리스마죠. 그러니까 딱 어디 갔다면 오늘도 후궁 곁에 가셨나요? 아니 안 갔어요. 다음에 그 후궁 없어져 이제. 없어져. 조용히. 알겠어. 부부 사이에서 이 남다른 카리스마로 남편 현종을 탁 휘어잡았을 이 명성왕후, 그리고 그런 명성왕후라면 골치 아픈 정쟁에 휘말린 그 남편 현종을 그냥 모른 척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정치적 의견도 내비치는 이런 적극적인 그런 왕비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왕가의 금지옥엽 숙종이 영특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자라나서 7살을 맞이합니다. 자, 이때 세자에 책봉되고요. 14살에 이르기까지 33살의 왕비 명성황후의 입지는 점점 안팎으로 높아져만 가고 있었죠. 그런데요, 1674년 이 잔잔했던 명성황후의 삶에 거센 풍랑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2차 예속 논쟁.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한 번 더. 자, 15년 만에 다시 벌어진 이 두 번째 예송. 이번 역시 상복을 입는 기간이 문제였습니다. 그럼 누군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 이번엔 또 대체 누구의 죽음으로 누가 상복을 입어야 했을까요? 이번에는 이 명성왕후의 시어머니이자 효종 아내 인선왕후가 사망을 하면서 또 한 번 그럼 이 시어머니 자의대비는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또 벌어진 겁니다. 자, 서인이 장악하고 있던 예조는요, 시어머니인 자의대비가 1년 동안 상복을 입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미 현종의 결재를 받은 상황이었어요. 끝났네. 근데 다음 날 갑자기 이 서인 측이 장악하고 있던 예조에서 말을 바꿉니다. 상복을 9개월간 입는 것으로 바꿔야겠습니다 라면서 수정안을 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예성 논쟁 때 서인은 장자가 둘일 수 없다면서 효종은 장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첫째가 아닌 둘째 며느리가 상을 당했을 경우의 예를 따라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급하게 정정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현종은요, 말을 바꾼 서인들을 마구 몰아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해년 당시 아바마마를 차자로 생각해 1년복을 택할 것이 아니다. 장자와 차자 구별 없는
옛 조선의 제도를 따랐을 뿐이다. 거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겁니다. 장차자 가리지 않는다 했는데 서인은 차자라고 생각했던 거고 1차에. 근데 2차에서 며느리가 되니까 그때 이제 분명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인의 속내를 들여다 보니까 이건 아버지 효종을 둘째 아들로 보는 게 틀림없다. 아버지 효종의 정통성을 낮추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예속 논쟁은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이 아니고요. 서인과 왕인 현종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무렵 현종은 서인의 집권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점차 염증을 느끼고 있던 데다가 심지어 청으로부터는 조선은 군주가 약하고 신하가 강하다는 말까지 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왕권에 방해되는 서인을 제재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현종은요, 이제 15년 전에 그 초보적 왕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서. 자, 그렇게 1674년 7월 15일 현종은요, 자의대비 상복을 9개월에서 다시 1년복으로 정정하고요. 예속 논쟁과 관련된 서인들을 의금부에 하옥해 문추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러면서 반세기 동안 굳건하게 집권했던 서인 세력이 드디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명성황후 집안도 조금 난리 났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집만 무서워요. 근데 그러기 쉽지 않은데. 나머지 서인들은 네, 서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편은 아닙니다. 따르는 논리와 지역적 기반에 따라 당이 나뉘는데요. 한강 유역의 기반을 잡고 있는 한당과 충청도 회덕, 연산을 중심으로 한 산림의 당파라는 뜻의 산당입니다. 명성황후 집안은 한당이었고 송시열을 따르는 계열은 산당이었습니다. 특히 2차 예속 논쟁에서 현종과 대립한 서인은 산당으로 당시 한당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자, 이때 바로 이 서인 산당을 축출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있어요. 제 사촌 오빠입니다. 명성황후의 사촌 오빠 김석주. 이때 김석주는 승지라는 그 왕의 비서관이었어요. 네. 비서관. 승정원. 이때 현종이 김석주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정말 기해년에 아바마마를 찾아러 오는 상복 기간을 정하였는가? 이때 승지 김석주가 송시열은 효종대왕은 인조대왕의 서자로 봐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 서자? 그 첩의 아들이죠. 첩의 아들. 그렇죠. 그런데 이 서자에는 다른 뜻도 있어요. 장자를 제외한 아들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알고 있던 김석주가 현종에게 그 오해의 씨앗을 던진 거예요. 이때까지 송시열이 이끄는 서인 산당과 이 대립과 연대를 거듭해오던 이 김석주가 가만 보니까 지금 옆에서 보니까 현종이 서인을 좀 치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의중을 파악하고 사태를 키울 수 있는 그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자, 그런데 김석주는 어떻게 현종의 의중을 그토록 정확히 읽어냈을까? 명성황후가 말해줬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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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현종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바로 이 명성황후가 남편의 마음을 재빨리 파악하고 사촌 오빠에게 전달한 거 아닐까요? 이대로 서인 모두 숙청당하느니 남인과 연대해서 일부 서인이라도 우리 집안이라도 살리자. 살 길을 도모할 수 만들어야겠다. 있도록 계략을 짠 건 아닐까요? 네.